당신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 왕궁을 떠올립니다. 과거 제국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스쳤습니다. 로마 제국이 최대 영토를 달성했을 때조차 그들은 이미 몰락의 씨앗을 안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장면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곧 붕괴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습니까? 최근 중동 상공에서 전례 없는 공습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기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날아들었고 방공망은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요격률 90% 이상. 숫자만 보면 완벽한 승리입니다. 언론은 철통방어라며 찬사를 쏟아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완벽하게 막았는데 왜 지는 게임이 될까요?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경제 게임입니다. 공격자는 몇만 달러짜리 드론을 날립니다. 반면 방어자는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쏩니다. 숫자 하나만 봐도 이미 게임의 룰은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1원을 막기 위해 100원을 쓰는 구조입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소모전 설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구조는 단기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달, 몇 년 지속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100% 방어에 가까워도 먼저 무너지는 건 항상 비용을 더 쓰는 쪽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대칭 파산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싸움을 걸고 당신은 지갑을 열게 됩니다.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군사적으로는 이기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패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이 비효율적인 게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구조를 찾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뉴스에서 가볍게 지나쳤던 그 나라. 하지만 지금 이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고 있는 국가.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이제부터 이야기는 승리가 아니라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가로 바뀝니다. 당신은 이제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전쟁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약 2만 달러부터 5만 달러까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격추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390만 달러. 단순 계산만 해도 최대 200배 차이입니다.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건 방어입니까? 아니면 자산을 태우는 구조입니까? 당신이 만약 기업을 운영하는 시, 이 오라면 이런 구조를 유지할까요? 매출 1을 지키기 위해 비용 100을 계속 쓰는 사업. 이건 성장도 유지도 아닙니다. 그냥 파산으로 가는 직선입니다. 실제로 하루 동안 수백 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막았다고 가정하면 수천억 원이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 소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죠. 누군가 당신 집에 돌을 던집니다. 돌 하나는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막기 위해 100만 원짜리 방패를 계속 던집니다. 처음엔 막아냅니다. 두 번째도 막습니다. 하지만 10번째, 100번째가 되면 문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격자는 거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반면 방어자는 막을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비용 함정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단순한 무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재정, 에너지,
장기 전략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즉, 이 구조에 들어가는 순간 전쟁이 아니라 경제 붕괴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게임은 이기는 순간 더 빨리 망합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잘할수록 더 많은 미사일을 써야 하고 그만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카드 게임과 같습니다. 상대는 계속 작은 패를 던지는데 당신은 매번 올인을 해야 막을 수 있는 구조. 결국 결과는 하나입니다. 먼저 칩이 떨어지는 쪽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국가는 승리 이후에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총이 아니라 지갑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미친 구조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무기 성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해결책을 떠올립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 더 싸게, 더 많이 사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생각이 흐릅니다. 미국, 세계 최대 방산 공급자. 하지만 여기서 현실이 당신의 예상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미국이 안 파는 게 아닙니다. 못 파는 겁니다. 패트리어트 P-AEC 3의 연간 생산량은 약 550발에서 600발 수준. 겉으로 보면 충분해 보이지만 문제는 수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글로벌 군비 경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수요는 이미 생산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하나 상상해보죠. 당신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환자는 계속 몰려오는데 수술실은 하루 5개뿐입니다. 누구를 먼저 살릴까요? 이게 바로 지금 방산시장의 구조입니다. 생산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폭발합니다. 결국 순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돈이 아니라 정치와 전략으로 결정됩니다. 미국 내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고강도 전투가 단 12일만 지속돼도 핵심 요격 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소진될 수 있습니다. 12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이건 공급이 아니라 배분 게임입니다. 물론 미국은 생산을 늘리려 합니다. 연간 600발을 2000발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사일은 3년 뒤에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를 지금 받을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아이러니해집니다. 돈은 있지만 물건이 없고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건 시장이 아니라 병목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병목이 만들어낸 공백. 그 짧지만 치명적인 시간의 틈. 바로 그 틈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이전까지 보조 공급자 정도로 생각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공백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국가.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누가 가장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지금 당장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름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한국. 솔직히 말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이름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죠. 실전 데이터. 무기 시장에서 스펙은 의미 없습니다. 카탈로그 숫자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실제로 막아봤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한국이 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예멘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 목표는 UAE. 그리고 그 하늘에는 한국의 천궁2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테스트도 아닙니다. 진짜 전쟁 상황입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요격 성공. 그리고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요격률 90% 이상, 일부 교전에서는 96%. 현대 방공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숫자 하나가 시장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방산시장은 신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낙하산을 산다고 가정해보죠. A 제품, 이론상 완벽 B 제품. 실제로 수백 번 사람을 살림.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이 질문 하나로 시장 판도가 갈립니다. 청웅이는 그 B가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기록. 그리고 이 기록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중동, 유럽, 정보기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공유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그 데이터를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의사결정자. 그들은 광고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정이 빨라집니다. 망설일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즉시 접촉하라. 이 한 문장이 시장 흐름을 바꿉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단순합니다. 수조 원 규모 계약. UAE, 사우디, 이라크. 연쇄적으로 계약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신뢰가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신뢰가 이동하면 시장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단순히 성능 때문에 선택된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큰 구조가 있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는 무기 성능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가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청웅2 요격탄 가격은 패트리어트 대비 약 4분의 1 수준. 같은 예산으로 3배, 많게는 4배까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싸다의 문제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방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비싼 무기 화살표 적게, 보유 저렴한 무기 화살표, 대량 확보. 표면적으로는 성능 대 가격 싸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건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탄약이 떨어지는 순간 끝입니다. 반대로 성능이 조금 낮아도 충분한 수량이 있으면 전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에 강하게 막는 철문대, 계속 교체 가능한 수백 개의 방패. 어느 쪽이 오래 버틸까요? 결국 답은 명확합니다.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무기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천궁이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경제 구조를 바꾸는 무기입니다. 비대칭 파산 구조를 정면으로 깨버리는 선택지. 이전까지는 막을수록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아도 감당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이 변화 하나로 전쟁의 룰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납기. 아무리 싸고 좋아도 지금 당장 못 받으면 의미 없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일시 빠르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즉, 가격 플러스 속도 플러스 실전 데이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 우위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논쟁 없이 진행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첫 번째 함정이 완성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거래입니다. 무기를 사고 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구조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이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일까? 아니면 더 큰 설계의 시작일까?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계약서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시스템 진입입니다. 천궁 1을 산다는 건 미사일 몇 발을 사는 게 아닙니다. 레이더, 교전 통제소, 지휘 시스템, 통신망. 모든 것이 하나로 묶인 통합 구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이폰을 하나 사면 iOS,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가 따라옵니다. 빠져나오기 어렵죠? 무기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전체가 연결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중간에 다른 나라 무기를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호환성이 깨지고 시스템 충돌이 발생합니다. 최악의 경우 방공망 전체가 멈춥니다. 즉, 선택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선택이 미래의 모든 선택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는 이 효과가 극단적으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LCC, 수명 주기 비용. 무기 가격은 전체 비용의 약 30%. 나머지 70%는 유지, 업그레이드, 부품, 탄약. 즉, 진짜 돈은 구매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걸 비유하면 자동차를 싸게 샀다고 끝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기름, 보험, 수리, 계속 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무기는 이 구조가 훨씬 더 큽니다. 30년 동안 이어집니다. 따라서 당신이 30억 달러 계약에 사인했다면 실제 지출은 그 몇 배가 됩니다.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건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30년짜리 계약입니다. 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이미 국가 전체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함정이 완성됩니다. 겉으로는 무기를 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존 구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무기를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유지해 주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입니다. 이 구조를 만든 나라. 그래서 당신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연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순간 이 구조는 단순한 방산을 넘어 국가 전체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한 가지 이상한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방산 기업이 갑자기 에너지 사업에 들어갑니다. 처음엔 연결이 안 됩니다. 무기 만드는 회사가 왜 LNG를 다룰까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기가 아닙니다. 에너지입니다. 전기가 끊기는 순간 레이더도 지휘 시스템도 멈춥니다. 최첨단 무기도 그냥 고철이 됩니다. 즉, 에너지는 방패보다 더 중요한 전장의 심장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한화는 LNG 장기 공급 계약을 확보합니다. 연간 150만 톤, 20년. 이건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닙니다.
인프라 장악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보죠. 당신이 성을 지켜주는 용병을 고용했는데 그 용병이 동시에 식량 공급도 통제합니다. 전투와 생존이 같은 손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말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책임집니다.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국가 운영 패키지입니다. 여기서 구조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방산 화살표, 에너지 화살표, 국가 인프라, 이 연결이 만들어지는 순간 상대는 빠져나오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하나가 아니라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건 한화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생산, 운송, 발전, 하나의 그룹 안에서 모두 해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순간 상대는 점점 더 깊이 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구조는 한국에게도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스비가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터지면 우선권이 달라집니다. 누가 먼저 공급을 받는가? 그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방산 수출이 에너지 안보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두 번째 자물쇠가 완성됩니다. 방패와 심장을 동시에 쥔 구조. 이제 상대는 단순히 무기를 바꿀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계된 구조에서 진짜 빠져나올 방법은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 모든 구조를 한 번에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제국들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다릅니다. 인프라와 시스템으로 연결된 권력입니다. 한국은 세 가지를 동시에 완성했습니다. 가격으로 시작해 시스템으로 묶고 인프라까지 장악했습니다. 첫 번째, 비용 구조를 뒤집었습니다. 비대칭 파산의 공포를 깨는 무기. 이건 단순한 가성비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30년 락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시간을 묶은 겁니다. 세 번째, 방패와 심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방산 플러스 에너지. 이 조합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국가 운영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정말 이 게임이 여기서 끝날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플레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달러 이상. 그중 3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은 절대 조용히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설계가 시작됩니다. IT, AR, 기술 규제, 표준 장악, 겉으로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면 팔 수 없습니다. 지금 방산 시장에서 그 플랫폼을 쥐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시 뒤집힙니다. 한국은 구조를 만들었고 미국은 규칙을 만듭니다. 구조 대 규칙,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미래 30년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당신의 위치가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어느 나라가 이길까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흐름이 맞다면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방사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경제이고 에너지이고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춰 보겠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변화가 아닙니다. 10년, 20년 단위의 흐름입니다. 그 안에서 국가는 선택을 하고, 기업은 구조를 만들고, 시장은 재편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단 하나입니다. 누가 이 흐름을 먼저 이해했는가? 지금 당신은 그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가 진짜라면 당신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구조로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읽는 순간 당신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파도가 되기 전에 흐름을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판을 바꿉니다. 더 once who, recognize, 더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와 더 once who, shape the future.